내부 민영화라는 말이 있어요. 내부 민영화. 내부 민영화. 그리고 외부 민영화가 있어요. 외부 민영화. 이렇게. 자, 내부 민영화는 말 그대로 공직의 내부를, 정부 조직 내부를 민간처럼 운영하겠다. 그런 말이고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부를 민영화한다는 거. 정부 조직의 내부를 민간처럼 운영하겠다. 그런 말이고, 외부 민영화는 외부로 다 주겠다는 말. 이 외부 민영화가 여기서 보는 이 매각과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일체 다 주겠다. 일체 이양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줘버리겠다. 다 일체에 이양한다. 그런 말을 외부 민영화라고 불러요. 내부란 말과 달라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개념을 알아야만 민영화의 효용과 한계가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효용과 한계점. 이런 장단점이겠죠. 민영화의 장단점. 장단점. 정부가 아예 팔아버리든지 지분을, 아니면 팔진 않아도 민간한테 사업권을 주든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 내부를 민간처럼 운영하든지. 그 말은 뭐 고객관념을 심어주고 직원끼리 경쟁을 시켜서 뭐 성과급을 준다는 등 이런 식으로 관리하든지, 이게 내부를 민영화하는 것이. 그리고 외부로 다 주든지, 이게 이제 민영화라면, 그러면 효용은 눈에 보이겠네. 정부가 커질까 작아질까요? 작은 정부가 돼요? 큰 정부가 돼요? 작은 정부가 되겠죠. 그쵸? 왜? 정부가 팔았던지, 정부가 민간한테 기능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작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야 한대요. 향상되겠죠. 민간한테 맡겼죠? 민간이 더 낫겠죠?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질이 향상되고, 또한 정부에서 한다 할지라도 민간처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겠죠. 향상. 그 다음에 뭔가 효율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정부 내부를 민간처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간처럼 경쟁시키고 성과급을 주고 뭐 고객관념을 도입하고 고객 개념을, 그러면 그만큼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다 효용이죠. 자, 서비스에 안정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정부가 하는 거하고 민간이 하는 거하고 어떻게 더 서비스에 안정성이 있어요? 당연히 정부가 할 때가. 따라서 안정성은 떨어지겠네. 책임감이 또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질까요? 아니면 모호해질까요? 모호해지겠죠. 책임의 의식이. 정부는 맡겨버렸죠. 팔아버렸죠. 정부는 머릿속에서 책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책임감이 저하돼. 정부가 할 역할이지만 정부가 맡겼어, 민간한테. 맡기는 순간 정부는 이제 잊어버려.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위탁을 했는데 민간에서 문제가 생겼다.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해요.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우리는 지시한 바가 있다 등으로 서로 책임을 미뤄요. 책임 계약관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미루는 문제 등등한 이게 한계가. 여러분 정부가 하는 거하고 민간이 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가격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민간이 할 때가. 철도 공사를 민영화했다 쳐보세요. 그러면 철도 요금이 증가하겠죠. 많아져. 가격이 인상돼. 인상. 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문제에서의 효용과 단점 또는 한계는 암기상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알아버리면 다 쉽게 다 풀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우 간단한 사항. 세 번째가 좀 더 이제 중요하고 많이 봐놓으셔야 되는데요. 민영화의 방식이 나와요. 자, 사바스가 말하고 있는 민영화의 방식을 개념 위주로 개념을 잘 알아놓는다면 나머지는 다 쉽게 풀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책을 볼게요. 이거는요. 일단은 의의는 민영화란 협의로는 국가 기능과 공기업 재산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광의로 보자면 자율, 경쟁, 규제 변화 같은 민간을 늘리고 공공의 부분을 줄이면 다 민영화로 봐요. 민영화 개념이 좀 넓어요. 넓다. 다시 여기 보시면 우리 보통 민간 정부 부문을 1부문 1섹터라고 부르고 민간을 2섹터 또는 2부문 2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봤던 민영화는 1부문에서 2부문으로의 모든 이동이 다 민영화로 보시면 돼.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정부하고 민간이 있다면 두 개로 크게는 있는데, 정부가 작아지는 만큼 민간이 영역이 커지는 거죠. 정부가 많이 있는 만큼 민간은 작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줄면은 그만큼 민간이 크다, 민간이 한다, 그런 의미죠. 넓게 볼 때는. 자, 넘겨보시면 자, 민영화의 형태가 나오죠. 자, 개념 위주로 딱 매각한다는 거, 영어를 같이 기억하시고 로드 쉐딩 한다. 짐을 덜어놓는 거죠. 짐을 턴다. 짐을 덜어놔요.
기능 감축이죠. 기능 감축. 정부가 해왔던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든지 아무튼 좀 줄이는 거. 위탁하죠. 오른쪽에 위탁. 정부가 할 사업을 민간한테 맡기는 거예요. 장점 보시면 자 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해요. 여기 볼까요? 자 위탁이라는 말에서는 특히나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위탁. 자 위탁 방식은 정부가 여러분 위탁 사업의 대표가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 급식도 위탁을 해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도 위탁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할 거, 만약에 구청이 한다 쳐보세요. 구청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구청이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줘요. 그러면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가 C라는 업체 등에서 그 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응모를 하겠죠. 거기다. 그렇죠? 신청서를 내겠죠. 만약에 구청이 직접 한다면 1년에 만약에 이게 한 30억이 들어요. 예산이. 그러면 자, 위탁 업자들이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30억보다 더 많이 적어내요? 아니면 더 적게 적어내요? 더 적게 적어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한다면 25억이 하겠다. 우리는 24억이 하겠다. 23억이 하겠다. 우리는 20억이 하겠다. 라고 했다면 당연히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이 업체에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는 전략이 돼야 한대요. 재정이. 전략이 되겠죠. 10억이 차이가 있잖아요. 구청은 10억을 아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민간은 20억을 받아서 하는 거죠. 누가 돈을 대는 거예요? 위탁에서는. 정부가 돈 대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대되 서비스는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은 정부한테 돈 받아서 그 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건 20억이니까 많이 아껴야겠네요. 그래야만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지나치게 아끼려다 보면은 서비스 질이 향상될까요? 아니면 저하될까요? 낮아질까요? 저하되겠죠?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그래요. 학교에서 급식한다, 쳐보세요. 급식업체를 위탁을 줬어요. 이제 급식업체한테. 그러면 그 업체는 마찬가지예요. 학교한테 돈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자, 받아서 하니까 1년에 20억이 가지고 나 한다. 그러면 아낀 만큼 이익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재료 싼 거 살라고. 중국산,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민간화를 시키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질이 좋아되겠죠. 지나치게 이익을 따져버리면. 어차피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질이 좋아진다는 거, 질이. 그런 의미죠. 위탁. 장점, 위탁은 입찰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의 부담이 준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 과정상 부패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부한테 뭔가를 공급한다. 정부한테 돈 받아서 하는 사업자들은요, 거의 보장돼 있잖아요. 얼마 받는 것 자체가. 따라서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부패의 소지가 큰 거죠. 부패 소지가. 여러분, 최근에는 위탁에도 교도소를 위탁도 하기로 했어요. 교도소 위탁. 교도소 위탁.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정부가 민간에 맡겼어요. 누가 비용을 대요? 위탁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의 운영비가 정부가 만약 1년에 1,000억이 든다. 민간에 맡길 때는 당연히 덜 주겠죠. 한 700억을 준다 쳐보세요. 정부도 300억을 아꼈죠. 민간이 지금 700억 받아서 하는 거죠. 물론 그만큼 안 들겠지만 700억 받아서 해요. 그러면 아껴야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단체한테 교도소를 위탁을 했어요. 이미 했고 채용도 하고. 그래서 교인 중에서 직원을 뽑았단 말이죠. 처음부터 원서를 낼 때부터 기본 자격 조건이 뭐냐면 교인증을 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민간이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취업 기회는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뽑는 인원이 적어지고 요건이 까다롭고 또 정부는 정말 공정하게 현만 잘 보면 되는 사람 뽑지만 민간이 할 때는 좀 그런 식의 좀 주관도 개입될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는 거다 보니까 불교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취업의 기회가 제약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기독교 단체에서 교도소를 하다 보니까 받은 돈은 똑같고 이거를 아끼지 않은 생각에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침에는 재소자들한테 잘 먹여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이고 저녁은 그냥 기도로 때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부릅니다. 기도로 때워버려요.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거죠. 굶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면 좋은 것도 있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위탁 문제예요. 자, 네 번째 보조금.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도 해요. 그러니까 민간에 맡긴 다음에 정부는 보조금으로 그걸 참여하는 거예요. 면허 방식도 있죠. 개념 꼭 기억해 놓으시고 민간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 사례가 차량 견인소가 있어요. 차량 견인 사업소라든지 택시 산업 인허가 택시 인허가 사업이 다 이제 면허 방식이다. 면허 방식이요. 자, 그쯤 봐놓으시면 되고, 자, 구매권이라는 것은 바우처, 영어로 바우처, 다른 말로 쿠폰을 말한다. 여러분, 쿠폰이 뭐죠? 거기에 우리의 권리가 써있죠? 뭐, 10,000원 할인, 10% 할인 막 써있죠? 그게 이제 쿠폰을 말하죠? 쿠폰. 그건 바우처라고 부르는 방식. 여러분, 내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만약에 완전 무료 식사권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먹고 그걸 냈어요. 나는 공짜로 그냥 내고 먹고 왔죠? 그러면 누가 돈 내야 돼, 나중에? 쿠폰을 발급한 사람이 돈을 줘야겠죠, 그 가게에다가. 정부가 쿠폰을 발급했으니까 누가 비용 부담자예요? 정부가 비용 부담하는 거죠. 정부가 비용 부담하고 그 받은 사람들은 그 민간이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서비스를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고 우리는 찾아가서 받는 것이고 돈 대신에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을 받은 그 업체는 나중에 정부한테 모아서 청구하면 정부가 돈 주겠죠. 이게 바우처 방식이다. 바우처. 자, 과거에는 종이 바우처를 많이 썼단 말이죠. 종이 바우처 맨 아래에 있는 거기 보시면 식품 이용권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뭐 건강검진권 같은 메디케어 같은 그런 건강 검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섞여 있는 종이를 발급했지만 지금은 그 대신에 넘겨보시면 전자바우처를 발급해요. 전자바우처는 카드로 주는 거예요. 카드로.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쿠폰을 줬어요. 쿠폰을 또 누군가 이렇게 줬어요. 쿠폰.